예, 어서 오세요. 이 시간에는요, 비실비실거리는 한국 경제가 펄펄 뛰게 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한번 신나게 놀아보겠습니다. 지난 1, 4분기에 세계 주식시장이 크게 올랐습니다. 예, 연중 최고점 대비 미국 시장들은 대략 98에서 99% 수준까지 회복이 됐습니다. 거의 뭐 최고점 갱신 랠리를 계속할까? 여기에 지금 관심이 모여지고 있죠. 독일과 일본은 연중 최고점 52주 최고점 한 91%까지. 그다음에 뭐 노딜 브렉시트 한다고 뭐 그 연일 뭐 영국이 걱정이 많은 것 같은데 이 영국도 94%까지 회복됐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고작 89% 선에서 비실비실거리고 있습니다. 참 깝깝합니다. 한국. 왜 그럴까요? 시장이 틀렸고 저평가된 것입니까? 아니겠죠? 시장이 옳고 적절한 평가라고 보는 것이 옳습니다. 경쟁 시장의 그 평가를 팩트로 받아들이는 것이 옳다. 이게 경험칙이고요. 또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물론 뭐 GDP 성장 전망이 부정적이다. 뭐 선행지수가 내리막길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지만요. 예? 그러면 그 선행지수는 도대체 왜 꼬라박냐 이겁니다. 예. 한마디로 기업들이 투자를 안 하기 때문입니다. 왜 투자를 안 할까요? 자, 가상의 사례 또는 이런 질문으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아주 똑똑하고요. 그리고 잘 준비된, 잘 준비됐다는 것은 well educated, 예? 교육도 잘 받고 또 의욕도 넘치고요. 인성도 좋아서 주위 사람들을 배려할 줄도 아는 그런 어떤 멋진 청년이 말이죠. 아, 자기는 뭐 대기업이나 이런 데 취직하는 것보다 자기가 직접 글로벌 대기업 한번 키워보겠다면서 그 어떤 분야의 혁신 기술 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창업을 하겠다고 나섭니다. 그럼 찬성하겠습니까? 반대하겠습니까? 만약 그 청년이 여러분들의 아들이나 아니면 아주 친구거나 정말 아끼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충고하겠습니까? 저는요 단호하게 NO입니다. 예. 한국에서는 하지 마라 이겁니다. 굳이 하겠다면 미국 가서 해라. 네가 한국에서 투자한다면 나는 1원도 투자 안 넣는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이렇게 사업을 한다는 것 또는 이 사업자 등록한다는 것은 저는 노예 등록하는 거와 같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보겠습니다. 사업한다는 것은요, 노동, 기술, 자본 이런 생산 요소를 투입해서 상품이나 서비스 만들어내는 겁니다. 이 상품에 한번 집중하죠. 근데 우리가 한국에서 말입니다. 투입하는 이 노동력은 매우 우수합니다. 거의 뭐 세계적인 수준입니다. 매우 우수한 노동력입니다. 그리고 자본도 지금은 풍부합니다. 한국은 자본 부족 국가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해서 만든 이 상품은요, 경쟁 시장에서 팔아야 합니다. 매우 유연한 시장입니다. 그런데요, 요소시장이라면 자본시장, 노동시장을 말하는데 특히 노동시장, 이것은요, 지극히 불완전한 시장입니다. 이 노동시장은. 거의 요소 독과점 비스무리합니다.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문제가 파생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자세히 보겠습니다. 우리 이거 기업이 장기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이익이 나야 되는 거죠. 이익은 수익에서 비용을 공제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익은 매우 힘들고요. 비용은 매우 고정된, 고정비 매우 높은 그런 고비용 구조라는 겁니다. 자, 자세히 보죠. 수익이 힘들다는 것은 한국이 지금 늙어가는 한국입니다. 장기 성장률은 자연 성장률 이렇게 설명을 할 때요. 자연 성장률은 노동 증가율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인구 감소한다는 거 아닙니까? 이거 완전히 재앙입니다. 물론 그러니까 실질 노동 증가율 개념을 가지고 오면은 여기에 그러니까 그냥 보통 그 인구 성장률에다가 기술 진보를 고려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건 어디까지나 그러니까 정도를 좀 반영하는 것이고요. 본질은 재앙이란 인구 감소가 재앙이라는 본질은 변하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것보다도 더 그러니까 높은 고정비가 이 고착화된 그런 고비용 구조라는 것, 비용은 고비용 구조라는 것, 이거 가만히 살펴보면죠, 우리 잘 알고 있는 바와 같이 매우 임금이 높습니다. 고임금의 노동시장은 매우 경직되어 있습니다.
예. 이 노동시장에는요, 어떤 뭐 사적 자치라든가 계약 자유라든가 이런 거 이미 거의 뭐 사라진 것 같아요. 몰각됐습니다. 최근에 그 최저임금 폭탄이나 소득주도 성장 이런 어떤 웃기는 짓들이 상황을 더욱더 악화시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 고비용 구조들 또 보면 뭐죠? 완전히 이거는 첩첩산중에 산 넘어 태산입니다.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기서 가령 우리 유류세 얼마나 많습니까? 그 높은 유류세 때문에 기름값 거의 세계 최고 수준 아닙니까? 이거 다 비용입니다. 기업의 비용. 그렇죠? 만성적 고유가, 이거 기업의 비용에 부과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법인세 매우 높습니다. 한국이. 네. 뭐 여러 분야의 세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너무 많습니다. 정권거래세 없앤다고 지금 쇼만 많이 하다가 아직도 아무 감감 무소식이고요. 강제적인 4대 보험 이런 거 전부 다 비용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매우 열심히 일합니다. 좀 열심히 일하겠죠. 그렇게 창업을 했다면은 죽도록 일해야지. 근데 이제 종업원 고용할 수 있고요. 그러면 그 종업원들 고임금에 4대 보험에 사내복지에 자 우선 써야 됩니다. 높은 법인세 내야 됩니다. 그뿐만 아니라 각종 세금 내야 됩니다. 뭐 그러니까 유류세라든가 이거 전부 다 간접세 아닙니까? 세금보다 엄청 높습니다. 그 다음에 배당 받으면 배당 소득세 또 내고요. 임금 받으면 근로소득세 또 내야 되고요. 평생 뜯기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회사를 성장시켰습니다. 언젠가는 뒤지겠죠. 뒤지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회사 대한민국이 강탈해 갑니다. 무슨 소리입니까? 상속세 최고 세율이 65%입니다. 이거 원칙적으로 현금으로 강탈당합니다. 이거는요, 사실상 상속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을 하고 싶습니까? 진짜 이런 일을 하고 싶으세요? 이게 등신호구 인정하는 거 아닙니까? 상속세율요,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높고요. 선진국들 이미 폐지하거나 존재하더라도 실질적 세부담은 사실상 무시할 정도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한국에도 이러한 사례가 많은데요.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 이런 높은 상속세가 문제가 돼서 기업들이 다 떠나버리니까 할 수 없이 상속세를 폐지하는 국가들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상속세 때문에 사실상 기업 포기한 사례 너무너무 많습니다.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차고 넘칩니다. 제가 그러니까 지금 말할 수 있는 회사들만 10개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아닌 거죠. 한국의 상속세는 인류 역사상 최악의 악질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회사를 키우기까지 얼마나 많은 세금을 냈습니까? 법인세, 근로소득세, 법인세, 각종 간접세, 그 다음에 그 수많은 종업원들 고용해서 그 사람들 높은 임금에, 복지에, 4대 보험에 돈 다 이렇게 썼잖아요. 그렇게 하고도 벌어놓은 그 회사를 뒤졌다고 국가에서 강탈해 가면 이게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나라입니까? 자, 한국 시장이 이처럼 고비용 저효율 구조이기 때문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대응 능력이 있는 어떤 그 글로벌 기업들은요, 이렇게 행동할 겁니다. 이거는 전 세계에서 생산량을 결정합니다. 글로벌 기업들은. 그러면 결국 어떻게 합니까? 한국 생산 비중을 줄여야죠. 이거 당연합니다. 뭐 하려고 같은 물건을 만드는데 비용을 많이 드는 곳에서 만들겠습니까? 당연히 한국 생산 비중은 줄이고 해외 생산 늘려서 거기서 바로 수출해버리죠. 시장에다가. 더 나아가서 이러한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가 바뀌지 않는다면 한국에서의 생산은 계속 줄겠죠. 그러다가 한국 소비보다도 더 줄면 어떻게 합니까? 해외에서 만들어서 수입해서 파는 게 더 낫잖아요. 극단적으로는 한국 생산을 0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현명합니다. 이걸 기업을 비판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의 고비용 저효율 구조를 개선해 주어야 합니다. 이게 산업 정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요,
이 상속세 완전 폐지하고요. 법인세 팍 줄이고 각종 고율의 세부담 실질적으로 줄여주고요. 노동시장 유연성 이거 확보 전에는 한국에서 투자하면 등신 호구 인정 샷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거 왜 노예 노동이냐? 예? 돈 버는 것은 기업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기본적으로 기업 활성화시키고 말이죠. 그러니까 삼성전자 같으면 더 발전하게 해주고 아니면 삼성전자보다 못한 회사는 그게 제2, 제3의 삼성전자가 되도록 계속 이렇게 성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줘야 될 텐데 이게 뭐 한국에는 기업들 뜯어먹고 말이죠. 세금 뜯어먹는 그 세금 버러지들만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기업을 완전히 이거는 뭐 잡아 먹지 때려 죽이지 못 잡아 쳐 죽이지 못해서 환장한 것 같아요 지금. 예? 그래서 저는 국회의원 정수 한 100명으로 팍 줄여버리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예산도 팍 줄이고 그 남는 돈 이 신기술 기업들, 혁신 기업들 창업 자금으로 사용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 가져봅니다. 이거 완전히 상상이겠지만요. 그렇게 되면 좀 넘쳐나는 정치 백수들 팍 줄어들지 않을까. 이 쓸데없는 정치 백수들 말이죠. 완전히 지금 내로남불, 적반하장질, 진짜 목불인견이잖아요. 이런 거 좀 줄어들면 스트레스도 좀 덜 받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그 노조 운동하는 것들, 이거는 실질적 노동조건 개선이 아니고요. 이미 자신들의 이념 실현을 위한 정치 도구화된 것 합니다. 예? 이런 것들 고용을 하고 4대 보험 해주고 사내 복지 해주고 그렇게 먹여 살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거는요, 본질적으로 기관 투자가들의 모럴 해처도 방지하기 위한 제안된 겁니다. 본질이. 이거 사기업의 경영권 강탈 도구로 악용돼서는 안 됩니다. 국민연금이 매수한 대한항공 주식은 누구 겁니까? 그 매수 자금은 국민연금의 것이 아닙니다. 연금 가입자의 것이기 때문에 국민연금은 대한항공 주주가 아닙니다. 이건 확실하잖아요. 주주가 아닌 자가 주주권을 행사하는 방법은 주주의 대리권 수요 이겁니다. 이게 있어야 됩니다. 즉, 이 주주권이라는 것은요, 일종의 재산권의 한 형태잖아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주주가 직접 행사하는 것이고요. 주주가 직접 행사할 여건이 못 되면 그건 주주의 의사, 주주의 뜻에 따라서 대리권을 받은 자가 그 대리권을 법인 내에서 행사해야 되는 겁니다. 예. 지금 그런가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잃어버린 수십 년 더 나쁘게 진행된 거 아닌지 솔직히 걱정입니다.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더 강성해지길 원합니다. 뭐 문화적으로 이런 것들은 저는 문화 그 분야의 문외한이기 때문에 그쪽도 이제 그 문화 강국이 되면 다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경제적인 면에서 지금보다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든 개선되지 않고는 불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속히 이런 문제들이 개선되기를 저는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재미나는 주제로 같이 신나게 놀겠습니다.